네,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그 댓글을 보니까 어, 부동산 얘기는 왜 없냐, 청년의 힘은 왜 부동산 얘기를 안 하냐 하길래 사실 뭐 제가 부동산 얘기를 뭐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없다는, 참 답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부동산인데, 어, IMF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사실 뭐 부동산 거래를 좀 해봤는데, 나름대로 이 부동산 정책은 한국만 보고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제가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부동산을 딱 봐온 느낌으로는 뭐냐면,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한국 내에 있는 요인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부동산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금리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금리라는 것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뭐 농업 국가도 아니고 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하고 이제 특히 미국, 일본 하고 연동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리에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국제 금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금리,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이게 이제 영향을 받더라고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금리를 지난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들어오고 보면서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상태를 계속 유지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동산 값이 오를 수밖에 없죠. 한국은 어떻게 보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박근혜 정부 때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부터는 사실은 부동산이 침체기였어요. 한 10년 정도가 침체기였습니다. 그때 이제 뭐 최경환 부총리도 뭐 빚내서 집 사라 라고 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아주 침체됐어. 그때 이제 망한 회사들도 많았죠. 부동산 사가지고 망한 회사. 대표적인 게 이제 웅진이었죠. 웅진. 부동산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 극동건설을 샀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되게 좋아질 거다 했는데 그러고 팔고 나서 좋아졌죠. 그러니까 참 뭐 배가 아프겠죠. 그때. 그리고 대우건설도 마찬가지고 금호가 대우건설을 샀는데 2008년도 그때 이후로 건설 경기 계속 안 좋으니까 버티질 못했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쨌든 세계 경제하고 너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로컬 컨트리가 뭐 그냥 그렇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세계 경제랑 너무 연관이 돼 있고 특히 금리랑 연관이 돼 있다 보니까 금리를 보면서 세계 금리를 보면서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을 하면 그 성장의 어떤 산물이 나오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 이제 뭐 무역수지 흑자도 있을 것이고 돈이 이제 달러가 많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근데 그 달러가 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한국 내로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그 돈이 이제 어디든 스토리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축적이 돼야 되는데 그 축적이 되는 이제 과정에서 가장 이제 선호도가 높은 지역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이렇게 딱 차별화가 되겠죠. 음. 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을 때는 있는 놈과 없는 놈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돈이 이제 외국에서 한국으로 막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뭐 그만큼 그 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뭐 기존에 자산이 좀 있었던 사람들이나 그리고 또뭐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이라든지 또는 기술이라든지 지식이 있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구가 늘어나고 또 그 구가 늘어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지역, 소위 뭐 강남, 이 지역에 이제 부동산이 더 많이 올랐던 겁니다. 저는 이제 사실 그게 이제 민주당이 들어올 때는 부동산이 좀 오르고
우파 정부가 들어올 때는 부동산이 좀 내린다는 어떤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얼추 맞아요. 이상하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추 맞아요. 물론 그게 이제 민주당 정부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뭐랄까 타임래그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시행하면은 이게 이제 얼마 후에 이제 이게 발효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걸 한다 그래도 그게 당장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그걸 이제 너무 섣불리 이제 정책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죠. 대표적인 부작용이 이제 세금을 올려서 매물을 없애는 거죠. 매물이 많이 없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니까.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돈이 많으니까 굳이 뭐 내가 이걸 빨리 안 팔아도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세금에 민감하거든요. 내가 굳이 뭐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뭐 돈도 있는데 뭐 세금 낼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 파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세금이라는 것이, 이 세금을 못 버티는 사람들이 뭐냐면 결국 이제 없는 사람들이 많겠죠.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높으면은 그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걸 팔지 않겠냐 했는데, 그것도 뭐 일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에 산다 해서 다 부자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한 30-40% 정도는, 30% 정도는, 40%는 아니고 한 30% 정도는 기존에 원래 살았던 원주민들, 그러니까 원주민이라기보다는 그때도 그 사람들은 나쁘지 않았었는데 지금 이제 손바뀜이 많이 됐거든, 강남도. 그러니까 옛날에 잘 살았던 사람들이 뭐 소득이 만만치가 않았던 사람들은 다 분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용인 뭐 이런 데로 다 내려간 사람들이 많고, 아니면 송파 저쪽 내려간 사람들이 많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새로운 부자들, 돈을 근래 뭐 유튜버든 뭐 코인이든 뭐 이런 걸로 많이 번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뭐 공무원하고 뭐 이렇게 근근히 잃었던 사람들은 정말 억적같이 버텨가지고 이제 뭐 재건축해가지고 이제 집값이 오른 사람들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 같은 그 집을 산 사람들 있잖아요. 비싼 돈을 주고 그 집을 산 사람들이 좀 이제 벼락부자들이 좀 많았던 거지. 그 사람들이 이제 강남으로 간 겁니다. 아니면 뭐 한남동이라든지 뭐 한남더이라든지 이런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 민주당 정부의 어떤 그 세금 그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정책이 늘 어떻게 보면 약간이라기보다는 많이, 특히 김현미가 생각나네요. 김현미, 우리 연대정외과 선배 김현미. 상당히 부동산으로 엄청난 욕을 먹었던 김현미 같은 동문들도 정말 싫어했던 김현미 생각나는데, 이 민주당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조해서 하려고 그러죠. 결과를 빨리 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뭔가 이렇게 세금으로 막 하자 보면은 막 될 것 같잖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민주당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부자를 때려잡겠다라는 마인드로 바라보지 말고, 부자들이 지금 있는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뭐 이런 쪽 말고 다른 쪽에 관심을 가지게끔 유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지역이 자꾸 이제 뭐 낙극화되고 지역이 악극화된다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더 훌륭한 데를 만들면 돼. 사실 대표적인 게 강남 아니에요? 그러니까 80년대 때, 사실 80, 90년대 때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 때까지만 해도 말이에요, 강남 강북이 그렇게 차이가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차이가 나기 시작했을 때지.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 분당이 되게 좋아진다 해서 분당 뭐 선당 안에 분당이라 그래도 분당이 뭐 강남보다 높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북도 되게 부촌이 많았다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잘 모르는데 홍은동 같은 데도 좋았고, 뭐 연희동, 뭐 연남동, 뭐 부암동, 또 평창동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강북에서 부촌들이 많았단 말이야. 그런 데는 강남보다 비쌌어요. 뭐 땅값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집값은 그랬단 말이야. 근데 구기동도 좋았다. 구기동. 그래, 은평구에 구기동이라는 데가 있어. 근데 그것도 되게 부촌이었어요. 제 친구들도 거기서 산 애들이 좀 있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게 전 지역을 이렇게 골고루 부촌들이 분산이 돼 있었다고. 응?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강남으로 집중이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아파트라는 어떤 그런 주거 형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저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그 정책을 세금으로 때려잡아서 내리겠다, 그 사람 나오겠다는데 그 사람들 어디 가냔 말이야. 자기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하는 지역을 만들어줘야, 응? 만들어줘야, 이게 뭐 집을 팔고 나와서 딴 데로 가든지 하지. 근데, 하면 지금 텔레비 같은 거 보세요. 응? TV 한번 보세요. 뭐, 특히 예능. 그 예능 나오는 연예인들이고 뭐고 다 강남 산다 그러고, 한강변에서 뭔 어쩌고 몇 억짜리에 산다, 서장훈이가 뭐 빌딩이 어디 있다, 어? 어? 우리가 지금 연예인들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다 청담동 뭐 이런 데 살면서 뭐 200평 300평대 사는 거 맨날 보여주면서, 응? 그리고 지금 좌파들 덩어리한 그 연예계는 다 강남 살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나오라 그러면 어떡하냔 말이야. 응? 우리 옛날 때만 해도 그렇게 막, 우리 텔레비 나왔을 때 보면요, 우리 그 뭐 부촌 나오면 여기 뭐 어디에요, 무슨 동입니다, 청남 이런 데 별로 없었어. 대부분 다 어디, 여기 홍은동입니다, 뭐 평창동이에요. 드라마 보면 대부분 다 우리 받을 때 전화 받는 엄마들이 여기 무슨 동이에요 이렇게. 요즘은 그렇게 받는 사람도 없겠지만, 응? 다 그랬다고요. 그 TV가 중요한 거, TV가 제 말씀, 뭐 예능이나 이런 게 중요한 거야. 근데 예능은 또 민주당이 잘 컨트롤 하잖아. 사실은 쟤네들이 다 지네들 편 아니야. 응?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히틀러의 개벨스 이런 애들한테 배우란 말이지. 프로파간다가 뭐예요? 나라가 정하는 대로 이 국민들을 움직여. 세금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스라이팅을 하란 말이에요. 가스라이팅을. 뭘로? 아니, 방송으로 뭘 지시하지 말고 좋아 보이게 만들어 보이면 되잖아요. 대표적인 게 성수동 아니에요? 옛날 성수동이 뭐 거기 뭐 얼마나 뭐 그렇게 그냥 일반 평범한 동네였지. 그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핫하게 만든 거잖아, 일부러. 그렇게 예를 들면은 강북에도 서너 군데 뭐 아현동이든 어디 저기 뭐야 마포도 이런 데 저 위에 저런 데도 좀 좋게 봐. 은평구도 그렇고 뭐 도봉구는 뭐가 좋다, 막 강북구는 뭐가 좋다, 노원구는 이런 게 좋다, 이렇게 해서 자꾸 텔레비에 나오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뭐 거기 좋네 하면서 가는데, 그걸 안 띄우니까 계속 강남만 나오기만 하면 맨날 강남이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이거 고치는 거 딱 그냥 금방이에요. 그냥 서울시내 전체가 약간 평준화되면은 좀 떨어질 거야, 아마. 사실 일반적으로. 왜 떨어지냐? 이게 어쨌든 간에 위로해서 기러기들 따라가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80억대 한다. 뭐 사실 80억이라는 돈이, 아파트 한 채 80억이라는 게, 그게 물론 뭐 돈이 있으면 뭐 100억이 8천원이 아니라 880억이 아니라 800억대 쓸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소득 구조를 보면은 솔직히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다 80억, 뭐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뭐 70억 80억 하는데 100억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 사는 소득이 그 정도 안 돼. 소득이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 아니, TV만 틀면 맨날 압구정 나오는데 사람들이 왜 그냥 거기에 쏠림 현상이 있지 않겠어요? 응? 그냥 모든 동네가 다 평범한 동일한 동네처럼 만들면은 다 해결될 문제야. 예. 방송에서 한 1년만 그렇게 고정적으로, 모든 방송이 1년만 고정적으로 강남 얘기 안 하면요, 지금 강남 집값은요 그냥 한 3분의 1로 떨어질 거예요. 예. 제가 솔직히 장담합니다. 예. 장담해요, 장담해. 방송 뉴스 여기서 한 1년만 동네 얘기 안 하고, 어디 산다, 뭐 연예인 어디 산다, 뭐 서장훈이가 어느 빌딩에서 뭘 팔았다, 뭐 사익이 얼마네, 뭐 20년 만에 뭐 200억 차이, 이런 거 안 내면요, 제가 봤을 때 금방 떨어져. 금방.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국민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픈 국민인데, 응? 바로 해결돼. 이 국민은 변화도 빠르기 때문에
언제 강남이 왔어? 그거 옛날 요즘 텔레비도 안 나오던데 뭐 다 똑같나 보지. 야, 그럼 똑같은 가격이면 야, 나 같으면 김포 살겠다, 야.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한 1년 후면 나와요. 1년 후면 나와. 이게 정본부장식의 뇌피셜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만의 인사이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의 부동산 확실하게 바꾸는 방법은 그냥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매기고 이러지 말고, 응? 세금 매기지 말고 그냥 방송국을 장악해요. 지금 민주당이 제일 잘하는 게 방송국 장악하는 거 아니야? 우파 정부 때는 그게 안 돼. 근데 또 우파 정부 때는 왜 집값이 안 오르냐? 우파 정부는 뭐라도 아무것도 안 하거든. 뭘 수석거리지 않으니까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나아. 아무것도 안 하면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또 배분이 돼.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좌파 정부는 자꾸 뭘까 막으려고 하는데 막으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뭐가 좀 좋으니까 막지. 응?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우파 정부는 방송국이나 이런 걸 잘 안 건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나와서 지구장창 얘기하는 그것들이 뭐 강남이나 뭐네 이렇게 하는 것도 영향을 준단 말이야. 왜? 대한민국 건설사들이 집값을 띄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어를 못 하잖아. 우파는. 대신 왜 떨어지느냐? 우파는 정부에서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걸 수석거리지 않으니까 자극을 안 준단 말이야. 네, 자극을 안 준다고. 그리고 공급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재건축이니 뭐 이런 거 하면 공급을 많이 하니까 어느 정도 모르기는 오르지만 이게 사실은 팍 폭등하고 이런 느낌은 아니란 말이지. 근데 민주당은 왜 문제냐면 자극을 시키니까 덧나는 거야, 상처가. 예를 들면 덧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각자의 정부가 맞는 제가 그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민주당은 방송국 언론사 잡는 데는 쥐신하냐 걔네들은.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야 돼요. 민주당이 잘하는 게 뭐야? MBC, KBS, 별의별 방송국은 다 손에 장악하잖아요. 거기서 방송국에 지시를 내려. 야, 오늘 이후부터 강남 서초 송파 얘기하지 말고 서초 성수동 얘기도 하지 말고 임기 끝날 때까지 강남 얘기 1도 하지 마. 그리고 뭐 연예인들 어디 사네 이러다 가지 마. 그리고 계속 강북만 비춰. 뭐 아현동, 신촌, 도남동 이런 데만 계속 비춰줘. 그러면요 조용해져. 네, 조용해집니다. 대한민국은요 이 영상이 중요해요. 영상이. 이 나라는 영상이 바꾼 거예요. 이 나라는 영상이 바꿨어. 이 나라는 칼라 TV가 바꿨다는 얘기도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다 잘했는데 하나 잘못한 게 칼라 TV를 안 한 거야. 흑백으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좋은지 아픈지를 모르는 거지. 화면으로 보는 건 우중충하니까. 그러니까 그거 칼라 TV로 바꿔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80년대 완전히 고도성장했잖아.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우파는 하던 대로 원래 이런 거 공급 많이 하고 그리고 시장 논리에 맡겨놓은 대신에 건설사들을 좀 더 조져가지고 건설사들이 집값 못 올리게끔 하려고 하고 분양가를 좀 잡든지 그렇게 좀 하고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우파 정부를 그냥 놔두면요, 우파 정부 때는 그냥 부동산이 안 올라가. 네, 우파 왜 또 그런 게 있냐면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올라가면 자기들의 재산이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또 나쁜 것도 많더라고. 땅값이 올라가면 본인들이 돈이 많이 들어. 근데 이 좌파 정부 때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상을 잡아라. 방송을 잡아라. 방송에 나오는 콘텐츠가 강남 얘기는 싹 빼라. 저처럼 이제 강남에서 오랫동안 살은 사람들 입장에서 그것이 가장 정답인데 그거를 안 한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강남 사람들이 싫으냐? 그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도 조용히 살고 싶어. 돈 많은데 뭐 걱정이야. 테레비 청담동 듣기 싫어. 자기들 부각 안 해주고 있다. 어차피 스스로 빛나는 사람들이야. 반포에 살고 뭐 이런 사람들 그냥 자기 혼자 놔두면 알아서 잘 살아. 괜히 텔레비에서 계속 나오는 거 바라지도 않아. 서로 좋아, 서로. 응? 서로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각자 강북은 강북대로 강남은 강남대로 잘 살 텐데 계속 영상에서 방송에서 뭔 어느 연예인이 어디 산다 뭔 아이유가 청담동에서 몇 평대에 살다 이런 거 나오니까 되지가 않아. 얼마나 좋은 해법입니까? 어? 정 본부장이 이런 해법을 내는데 어떤 놈도 이런 해법을 내는 사람이 못 봤어요. 뭐그 여의도 맨션에 곽정호도 이런 해법은 못 내. 응? 본인이 잘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확히 이거 상황 파악을 거시적으로 보면 답이 나오는데 괜히 부동산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전 주식 개별 정보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주식도 거시적으로 보면 보이는데 짧게 보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제 이런 신박한 솔루션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본부장이 말한다. 사서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